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굉장히 묵직한 책을 가지고 왔어요. 거의 막 대백과 사전 같은 느낌의 도서이고요. 이 책은 뭐 연령으로 생각하면 진짜 아기 때부터 봐도 되는데 다만 피플컷은 조심해야겠네요. 네네. 부모의 지도 아래 어렸을 때부터 볼 수 있는 책이고요. 이거 마치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그림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점 좀 디테일하게 글밥도 같이 읽어나가면서 새로운 세계에서도 배우고 지식 확장도 될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나 싶어요. 아마 이런 책들 몇 권은 집에 소장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류의 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뭐 세상에 뭐가 있는지는 어쨌든 알아야 내가 뭘 좋아하고 더 관심 있고 이런 게 생기니까 물론 직접 박물관에 가서 보고 뭐 자연사 박물관도 가고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물론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인다고 책 이런 거 보고 방문했을 때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체험을 했을 때 얻는 것은 확실히 달라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공부식은 아니어도 이런 게 있구나 와 이렇게 신기하구나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랑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책이라서 저희 가정에서는 이런 책도 소장하고 있고요. 이 책에 대해서 책 안에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고 공구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집 개념으로 저희처럼 다 가지고 가셔도 되지만 공구에는 책을 골라 담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도서를 선택하셔서 담아주시면 되세요. 다만 3권 이상 구매를 해주셔야 택배비가 무료라는 점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DK 출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인지도가 높고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DK는 크리스토퍼 도얼링이라는 사람과 피터 킨더슬리라는 사람이 코파운더로 이제 만든 회사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정도 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또 보니까 펭구인 랜덤하우스 출판사 아시죠? 이게 또 펭구인이 지금은 페런트 컴퍼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구나 또 이렇게 알게 됐던 경우예요. 이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는 오늘 소개해드린 도서를 비룡소에서 이제 번역서로 이제 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도서는 번역서로 비룡소에서 출간되고 있는 책이고요. 오늘 준비한 구성은 총 14종이에요. 13개는 DK 출판사 거고요. 오늘 추가로 하나를 더 넣었는데 그냥 또 혹시 택배비 때문에 이 책도 혹시 관심 있을까 싶어서 넣었는데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비룡소에서 또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피 퀴즈를 아예 번역을 해가지고 묶음처럼 만들어서 완전 벽돌책이죠. 묶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출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언스 2023 해가지고 과학, 역사, 교양 이런 게 가득 담겨 있어요. 워낙 실사라던가 내용이 훌륭해서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비룡소에서 책으로도 나와서 소개 추가적으로 해드려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들 안에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고 이게 워낙 권수가 많잖아요. 제가 타임스탬프로 기재해 놓을게요. 시간을 관심 있는 책들 위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구 구성이나 가격,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놨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책 안에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넷지오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이제 퀴즈도 나오는데 월간지로도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예 이제 책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으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밌는 동물들, 그래서 뭐 아주 특별한 동물들, 물범이 뱀장어를 코로 들이마셨어요. 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우와. 네. 별난 상어 파티. 어렸을 때는 특히 더 이런 내용을 관심 많지 않나요? 저희 아이도 되게 관심 많아 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너월입니다. 바다의 유니콘.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연계도서를 해나갈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느낌의 책이에요. 여기 중간중간에 막 퀴즈도 있고요. 퀴즈가 어디 있을까요? 네, 공룡도 이렇게 잠깐 퀴즈 이래가지고 앞에 봤던 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이런 퀴즈도 있고 답안지도 있고요. 이런 것도 아이랑 같이 보면서 같이 또 퀴즈 내는 것도 또 은근 재밌죠. 이렇게 빈칸 채우게 돼 있어요. 네. 이런 느낌의 책이에요. 고대 신화 얘기도 나오고요. 종교, 과학,
네, 이제 이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잡지로도 보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책 통해서도 보고 네, 대백과사전 같은 네, 이런 거 자꾸 봐야 또 관심도 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한국에만 있으면 또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런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책을 좀 많이 보여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는 그냥 책 집히는 대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 책은 세상을 알려주는 열쇠하고 2분의 1 가지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네, 저기 목차 보시면 다양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책엔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전혀 몰랐던 것들이 숨겨져 있대요. 이 책은 꿀벌에서 피, 돈에서 미라에 이르기까지 80여 가지 주제를 다루며 각 주제마다 13.5 가지씩 놀라운 사실을 소개한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호기심을 만족시켜줄 지적 탐험을 떠나보자. 그래서 이렇게 13가지 and a half, 그죠? 네. 이거 뭐라고 읽죠, 한국에선? 13하고 반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이런 느낌의 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빅뱅 이론이다. 그럼 여기서 13가지에는 하프의 정보가 담겨 있어요. 네. 컨셉이 좀 되게 신기하죠. 선사시대의 동물들. 이런 내용 보면 이 공룡 관련으로 되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릴 공룡 대백과 사전을 이제 열어가지고 더 자세하게 보면 되겠죠. 네. 이런 것도 바다 대백과 사전과 이제 연계가 돼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글자의 비밀. 그림은 완벽하다. 네.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음악을 멈추지 마세요. 소리보다 빠른 초음속. 네. 초음속. 어려운 단어군요. 네. 이런 느낌의 책이에요. 아이들이 책장 열 때마다 우와 막 이러면서 볼 것 같지 않으세요? 사진, 와, 진짜. 다음은 찾아보고 발견하며 배우고 즐기는 동물 대백과 사전이에요. 이 시리즈는 찾아보고 발견하며 배우고 즐기는 이라고 해서 총 5권 준비했어요. 네, 첫 번째로 동물 봐볼게요. 네, 그래서 무척축 동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해가지고 나뉘어서 볼 수가 있어요. 동물이란 무엇일까? 동물은 모습과 행동 방식이 놀랄 만큼 다양하다. 사람도 동물이다. 그쵸? 따라서 동물들의 행동에 익숙하다. 생활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운 동물들도 있다. 산호는 동물이지만 식물에 더 가까워 보인다. 산호와 고양이,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왜 이들을 동물이라고 부르고 다른 생물은 동물이 아니라고 할까? 네, 그래서 동물의 6가지 중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진화, 멸종, 네, 동물의 역사, 동물계,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척추 동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나가요. 그래서 꼬맹이들인데 되게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 많이 만나보신 적 있나요? 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애들도 뭐 와가지고 뭐 선생님 뭐 이거 아세요? 저거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모르는데 너넨 정말 똑똑하구나 막 이런 책들 보니까 네. 그 친구도 이렇게 넌픽션 책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지금 고등학생이 됐을 것 같은데 잘 지내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저희 둘째는 곤충을 되게 좋아해요. 막 되게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건데도 되게 좋아하고 거미, 우리 친구 거미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엄마 좋아하는 곤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는 사실 없어. 그러면 우리 거미 좋아하잖아.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집에 거미줄 이렇게 있을 때 거미가 종종 저희 집에 같이 이제 지내거든요. 그때 모기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거미줄 치우지 말자고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딸은 제가 거미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정말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읽어볼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와 다양한 이런 동물들이 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그림 보고 와 이런 애들이 있어. 미어캣이 있어. 뭐 말은 말인데 얼룩말인데 또 얼룩말 중에서 얘는 버첼 얼룩말이래. 막 이러면서 네. 네, 이런 느낌의 책이에요. 우주 한번 가볼게요. 우주 대백과 사전입니다. 차례는 태양계, 별, 우주 탐사, 밤하늘, 은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첫째가 지금 중학교 그 과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물론 공부를 다 하죠. 네, 공부를 이제 혼자 하고 있는데 예전에 봤던 이런 책들이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니까 암기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지만 생판 처음 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좀 친숙함이 있다 보니 공부에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태양계는 진짜 저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첫째랑 얘기를 하고 뭐 과천과학관 가서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막 만들어도 보고. 저희 첫째는 좀 우주 뭐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저희 둘째는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막 공룡, 뭐 바다 생물, 곤충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저희 첫째는 공룡 별로 관심 없었고 네, 뭐 곤충 이런 것도 정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첫째로 인해서 이런 태양계 이쪽 우주 쪽으로 자동차, 뭐 로봇 이런 거에 관심이 이제 가져 하니까 저도 덩달아 좀 보게 됐는데 둘째 통해서 네, 또 막 이런 바다 생물이나 공룡이나 이런 거에 또 같이 이제 보게 돼서 저에게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은하수. 이런 느낌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책을 보고 또 보고 그러겠죠. 네. 이런 거 보시고 나서 거리가 허락이 된다면 과천과학관 가면 이런 거 진짜 실제로 보여주는 거 있고 예전에는 수업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금 잠시 멈췄겠지만 지금은 다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서 이거 직접 보면 또 느낌이 다르죠. 네. 이런 느낌의 책입니다. 다음은 인체 가볼게요. 네, 이것도 저희 첫째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오히려 둘째가 더 관심을 가져하는 부분이에요. 요즘 아이들 의사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가정이 있더라고요. 네, 어려서부터 이런 거 보여주시면서 아이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좀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네요. 아, 이런 호르몬 관련으로도 막 다 암기해야 되더라고요. 중학생 되니까. 뭐 저희 아이 말로는 그래요. 네, 정말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보여줬어요. 저는 나름 이런 책을 보여줬는데 그냥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으나 정말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눈. 아까 눈에 관련해서 다른 책에서도 봤는데 그쵸?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 인체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 보여주시면서 가깝게 네, 자주 열람할 수 있도록 집에 하나쯤 소장하고 있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아까 우주 얘기 있었잖아요. 네, 여기도 또 이렇게 나와요. 다 연결되어 있죠, 뭐. 저희는 이 책 보면서 저희 둘째랑 인체 관련으로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거를 사은품으로 네, 서점에서 받은 게 있었어요. 뭐 어떤 홍보 나오신 분 통해서 정보를 드리고 싶진 않았으나 그 사은품이 너무 탐나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네,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만들고 그러고 놀았었어요. 다음은 공룡 가볼게요. 공룡 덕후들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막 모르는 말이 없어. 막 그 어려운 말을 막 주르르 얘기하는 애들 그죠? 노토사우루스 이런 거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저는
제가 예전에도 가르쳤던 그 친구가 공룡 이름을 이제 영어로 이제 처음에 접했는데 그거로 파닉스 됐던 친구가 있어요. 거침없이 읽어 나가더라고요. 공룡 생각하면 정말 좀 신기해요. 그쵸? 좀 이렇게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은 아마도 공룡 덕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대백과 사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 이거 메리 애닝. 저희 이 책도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찾아보고 발견하며 배우고 즐기는 시리즈의 바다편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해양학은 무엇인지, 먼 바다, 얕은 바다, 바닷가, 극지바다, 바다와 우리, 그리고 바다 지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네. 네. 책의 레이아웃이나 정보가 정말 훌륭합니다. 네, 네, 먹이사슬, 그렇죠.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우와, 이렇게 만들고, 그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막 나중에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책들 좀 가까이 하고 보면 너무 모든 게 생소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신기하잖아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보겠어요. 네. 직접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와, 뭐 이런 거 아이들이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여기 또 나왔죠? 애플고래. 나와. 그래서 또 이제 나와 관련으로 책을 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로봇 백과인데요. 지금 제가 타임스탬프를 다 넣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점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또 말씀드려봐요. 이 로봇은 물론 이제 어린이들이 이런 백과사전을 더 많이 보겠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모르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좀 뭐랄까 꿈을 키워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저희 첫째랑도 지금도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뭔가 뭐 영재원이라던가 그런 거 갈 때 로봇 관련으로 아예 이런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번에 과학 캠프 갔다 왔을 때 저희 아이가 드론 선물로 받아왔었거든요. 카이스트에서. 그래서 그런 거? 네. 이런 것들을 관심이 있어야 또 수학도 하고 컴싸 이런 것도 궁금해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책 통해서 우리의 기술이 여기까지 왔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 수도 있겠구나. 거기에 따라서 나는 무엇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은 좀 뭐랄까 수학에 관심을 갖게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로봇에 대한 얘기가 정말 가득 담겨 있어요. 얘는 이제 공룡 백과인데요. 아까 공룡 대백과 사전 소개해 드렸잖아요. 얘는 좀 다른 레이아웃으로 소개를 해줘요. 조금 더 사이즈도 작고요.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른 느낌이죠, 확실히. 이렇게. 어쨌든 이게 같은 공룡에 대한 얘기지만 소개하는 구성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연사 박물관이에요. 여기 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생명의 기초, 미생물과 균류, 식물, 무척추 동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서식지까지 네, 정말 전반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총출동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연사 박물관 가시기 전에 보시면 좋은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정말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어요. 네. 식물.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이 있죠. 빛 에너지를 포획하여 광합성이라는 화학 반응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양분을 만든다. 이 광합성 과정에서 산소라는 기체도 생산된다. 네, 이거 다 중학교 과학 가면 자세하게 배우더라고요. 물론 고등학교 가서도 그렇겠지만. 네네. 불가사리. 저희 아이가, 저희 둘째가 좋아하는 곤충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책통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면 좋겠죠. 이렇습니다. 한 5권 남은 것 같아요. 네. 수학의 핵심, 수, 연산, 기하, 수열, 통계, 확률까지 이고요. 네, 얘는 좀 더 좀 공부 같은 느낌이긴 한데 수학을 뭔가 이렇게 문제집 통해서 먼저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책 통해서 먼저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관심도 갖고 그러면서 알려고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제 수학에 관한 역사도 알게 돼요. 통계 되게 중요한데 우리 앞으로 우리 친구들은 통계도 되게 중요하게 많이 배워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한복 그리기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이랑 얘기했던 첫째랑 했던 내용이에요. 이 책은 아직 둘째랑은 안 봤는데 그냥 슬슬 네, 조금씩 네, 이 책 저 책 보면서 꺼내오는 대로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과 더불어 수학의 핵심이 있잖아요. 과학의 핵심이 있어요. 얘는 생물, 물리, 화학, 지구, 우주까지. 그래서 이렇게 과학에 관해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조금 더 교과서스럽지 않나요? 나중에 교과서에서 다 배울 만한 내용들. 근데 진짜 알아야 되는 내용들. 네. 아까 이렇게 대백과사전 같은 경우는 정말 백과사전 느낌인데 왠지 이 책들은 이 수학 핵심과 과학 핵심은 진짜 알아야 되는 내용들. 상식 그 이상으로 정말 다 알아야 되는 거. 이거 보세요. 원소. 저희 아이 그 원소 관련 책으로도 최근에 읽은 적이 있는데. 네. 다 외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진짜 막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네. 이런 느낌이 책입니다. 네. 저는 이 시리즈도 마음에 들었어요. 수학의 핵심, 과학의 핵심. 네. 3권 남았습니다. 네네. 자, 이거는 살아있는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되게 신기했어요. 여기 써있네요. DK 펭귄 랜덤 하우스라고. 이 책도 되게 좀 뭐랄까 신선한 토픽이었어요. 왜냐면 그냥 박물관을 가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박물관이 운영되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그러니까 뭐 고고학자라던가 박물관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되게 좀 뭐랄까 새로운 시각으로 박물관을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를 분류하고요. 네, 그래서 유물 관리자도 있고, 이렇게 라벨도 붙이고요. 네. 연대도 측정을 해요. 네, 전시된 연구실, 마리 퀴리의 일지, 네. 마리 퀴리 또 한 번씩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쓱 박물관 방문하고 오잖아요. 실제 그 박물관이 존재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서 저는 이 책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세계적 박물관의 발굴, 보존, 연구, 복원, 전시 과정 전격 공개하는 책입니다. 네, 2권 남았습니다. 네, 이건 위험한 백과사전이에요. 네, 이것도 앞에가 뚫려 있습니다. 이런 책 정말 아이로 인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책을 좀 많이 덜 좋아하는 친구라면 이런 책 추천드려요. 네.
이런가? 밤에 돌아다니는 동물들, 피를 빨아먹는 동물들, 독을 쏘는 동물들, 네. 독을 지닌 동물들. 그래서 이거는 좀 실제 사진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있는 책이에요. 이렇게 게임 같지 않나요? 좀. 이 책은 또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스타일의 책과 또 사뭇 다르죠. 네, 느낌이. 네, 이렇게. 카툰도 이렇게 만화도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과학자들. 네. 과학자는 과학자인데 미친 과학자들이에요. 네. 1급 비밀. 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람의 몸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인내 도전하기.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네, 그렇죠? 역사 속의 위험. 단두대. 이런 식의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탈 것 백과입니다.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우주선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소개합니다. 저희 첫째는 자동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 역사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알고, 첫째가 그래서 자동차 관련으로 막 직장을, 그러니까 직업을 네,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운전도 되게 막 하고 싶어 하고. 네, 이런 책 통해서 이제 아이가 되게 좀 깨알 아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막 비행기에 막 꽂혀가지고 비행기 이름들이며 막 역사 속에 등장했던 비행기들 이름 다 알고 막 그러잖아요. 다 아이들마다 관심사가 달라서 네, 이렇게 말 그대로 백과사전이에요. 네, 이런 느낌의 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디키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는 도서를 비룡소 출판사에서 번역된 이 도서들을 소개해드리면서 공부로 진행해 봤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